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평범한 소시민, 편안하게 사시는 부모님들,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사시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아,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이런 꿈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또 나도 가난해. 왜?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똑같은 짝을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아, 저분들은 부모도 잘 살니까 어차피 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나도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서 그럼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져요, 엄마들이? 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저도 나갔죠. 나갔는데 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가씨 때부터 막 직장 생활을 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니까 알바하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40만 원. 40만 원 벌었던 여자예요.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 시절은. 아니 그러니까 나가니까 그렇게 보니까 아 근데도 아 그것도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제 수준에서는. 이제 그렇게 애 키우고 있을 때 저희 조칠순 단장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과 우리 남편이 친구요. 근데 우리 조칠순 단장님이 저보다 연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불렀다 언니로 불렀다 막 이러고서 그냥 몇십 년을 잘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화장품을 들고 들어오셔갖고 딱 하시는 말, 야, 나 오늘 10세트 팔아서 100만 원 벌었다 이러고 오시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뭐예요? 이거 많이 팔아야 돈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냥 단순하게. 근데 저는 그때 스킨 로션만 썼던 사람인데 화장품을 갖고 온다고 제가 뭘 알겠어요? 화장품 가격, 건강식품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40대 중반까지 스킨 로션만 쓰고 살았기 때문에 피부가 어땠겠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때 생긴 잡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하고 나서는 잡티 한 개도 안 생겼어요, 여러분. 줄어들었어. 그래도 지금 제 피부 이쁘죠. 네. 어우, 제가 얼마나 저녁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럼 저녁에 일이 뭐요? 열심히 돌리는 게 일이에요, 일.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냥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 우리는 저녁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녁에 피곤하다고 뗐다 그냥 주무시면 일 한겨 안 한겨? 일을 잘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한 세트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저분이 뭐 이제 시작하셨구나. 그럼 난 한 세트 사서 써야지. 그래서 그냥 사서 썼어요. 사서 쓰고 그리고 제가 갑상선 환자니까 낮잠 안 자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잠 안 자는 날은 약 먹은 닭처럼 그냥 약간 몽롱해갖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력도 늘 부족했고 근데 해모임을 먹으니까 처음에는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안 먹다가 먹으면 힘드니까 안 먹다가 왜 초보자는 그렇잖아요.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게 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좋은 건지 먹으니까 더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헷갈려. 근데 지금은 TV 프로에서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TV 프로를 보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상식도 없었으니까 그냥 해모힘 한 박스 떨어질 때랑 화장품 한 박스 떨어질 때랑 똑같았어요. 왜? 해모힘은 먹다 안 먹다 했으니까. 화장품은 샀으니까 열나 발라야 되잖아요. 그냥 뭐 계속 발랐고. 그래서 저는 해모임 2박스째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씩 효과 봤어요. 아, 낮잠 안 자도 기분이 나네? 뭔가 필요하지 않네? 이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았죠? 화장품은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데 더 써봐! 그래서 그냥 쓴 거고. 그러니까 좋은지 뭔지 모르고 저는 그냥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겠다고,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그래서 제가 재구매를 하니까 이제 작업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은 이렇게 공책에다가 명단을 다 적으셔가지고 뭐 했어요? 수요일마다 전화하신 거예요. 수요일마다. 한 사람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쭉 적어놓고 계속 전화해서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야 세미나 가자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팔아. 나 쓰는 것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못 가는데요 이러고 그러냐? 알았어? 그럼 끊어.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은 그 명단 중에 전화하는 명단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단을 놓고 수요일만 되면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연락 전화하셔야 돼. 그냥 아는 사람을 놓고 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왜? 갈 때까지 할 거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든지 나올 때까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단에서 누가 가든지 간에 한 사람이 가서 깨지면 그 사람만 붙들고 몰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 명단에다 놓고 다 얘기하는 겨. 아니 저 못 가는데요? 끊었어. 알았어 끊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와. 저 못 가는데요. 또 끊어. 알았어 끊어. 그러니까 대꾸도 없어요. 그냥 알았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가 왜 회장님 얘기하시죠? 성공의 방법이 뭐라고요? 성공의 방법. 왜 다 알면서 말을 안 해요? 이거잖아. 성공의 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플러스 그거는 행동 강령이고 방향은 뭐요? 네.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은 오토 팀장으로 가야 돈이 되니까. 요 뭐라고요? 방향이라 그러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오토 뭐라 그랬어요? 판매사라 그랬어. 근데 판매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다녀? 팔고만 다녀. 이러면 한장할 노릇이 있어? 팔아갖고 돈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 안 돼. 파는 건 어느 날 끝나버려요. 근데 팔았는데 사람이 남아야 내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오토 팀장 방향으로 가는데 행동 강령이 8코한 거예요. 근데 8코가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내 머리는 100인데 거기 갖다 200을 넣어놓고 200을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뭘 하라고 시키면 잘 못이요. 근데 자 보세요. 뭘 자꾸 얘기를 해. 나보고 하라고는 안 하는데 여기 센터 갖다 놓고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줘. 그러면 뭐예요? 저거 하라는 거구나. 우리 다 어른이에요. 어른들은 누가 시키면 지금까지 무슨 잘났다고 나한테 이거 시켜. 나도 나이 먹은 만큼 먹고. 안 그래요? 대답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속으로 다 그러잖아. 아니 제가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마음만 정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가는데 보세요. 첫 번째 꿈을 가지라 그러잖아. 꿈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여행을 하고 싶어.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크루즈 갔다 오기 전에는요. 에이 뭐 텔레비에 다 나오는데요. 뭐 힘들게 돈 들여서 뭘 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보니까 어머 내가 말을 잘못한 겨. 무식해서 그런 말 한 겨.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 여행까지는 그냥 뭐 늘 가는 거니까 아니 그냥 뭐 좋긴 해도 그냥 그랬거든요. 크루즈를 가니까요. 어머 이거 수준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그런 데를 계속 가야죠. 크루즈 갔다 오신 분, 세계 여행을 계속 하신 분은 뭐예요? 근데 우리 집이 망했어. 여행을 못 하게 됐어. 이 사람은 막 가슴에 막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요. 대학을 보내놨더니 공부가 재미없다고 얘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인가 뭐 시갱인가 그걸 영어를 배운다고 갔어요. 갔는데 중요한 건 거기 가니까 다 한국 애들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 그래갖고 뭐 했냐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호텔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여행을 한 거예요. 얘는 꿈이 그냥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인 거예요. 지 신랑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둘이 워킹 홀리데이를 보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냈어 저는. 뭐 남자란가 여자란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냈어요. 네 알아서 해 이거죠. 어차피 하지 마 그러면 안 해? 뒷구정 가서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해 이래놓고서 눈으로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그냥 가서 잘 여행하고 뭐 다 지들이 이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 제가 한 건 비행기 표 값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지가 알아서 다 벌어갖고 여행하고 뭐 다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도 애를 안 낳아. 애를 낳으라고 하지 말이야. 애 얘기만 하면 엄마는 요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
아,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아니, 아들은 장가 보냈더니 숭덩숭덩 아들을 둘 낳아주더라고? 그 손자가 둘이요. 아, 근데 나는 사돈을 볼 때마다 미안하잖아. 나는 손자가 있는데 저 집은 손자도 하나 안 놔주고 애도 하나 안 놔주고 고양이를 두 마리 갖다 놓고 우리 딸은 최씨니까 최미향이, 우리 사위는 임씨니까 임영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질이 좀 고약한 거는 우리 딸이고 성질이 순한 거는 우리 사위요. 그래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키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을 못 가서 죽을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막 해외를 계속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요새 우리 사위가 그 얘기를 한대요. 아, 크루즈 여행을 또 가면 좋겠다고. 제가 통장 갔을 때 우리 사위하고 딸을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제일 잘 놀았다니까. 어떻게 놀어? 그러니까 아침 되면 배에서 내려갖고 여행하잖아요. 그러면 배 딱 승선하자마자 밥 먹고 이건 자유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후딱 벗어 제키고 수영장으로 가는겨. 수영장에서 문 닫을 때까지 놀고 나서 밥 먹고 밤에 뭐하냐? 칵테일 바에 가는 거야. 맥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 우리 사위가. 그럼 또 맥주 마시면서 신나게 놀고 매일매일 15일을 그러다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게 꿈이지만 저는 뭐가 꿈이었냐면 제가 부모님께 자식 노릇하는 거. 진짜 번듯하게 자식 노릇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부모 노릇하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뭐 8가지를 쓰라는데 다 필요 없고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안 하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 그 2가지. 2가지를 적어놓고 그걸 이제 갖다 붙이는 거. 그거 보고 한 거죠. 그게 꿈인 거예요. 그럼 꿈은 인생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표는 뭐예요? 목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야기가 어디로 갔다 저리로 갔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품 잘 써보고 세미나를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 전화하시니까 이제 미안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여기 앉았는데요. 진짜 우리 회장님 운정일을 여기를 왔다 갔다 이 우통 가져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미치겠다. 아니 처음에 가서 첫 느낌은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의 느낌은 저 사람이 사이비 종교 교주인가?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듣고 나다 보니까 하루가 끝났어. 너무 말을 잘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근데 끝나고 집에 왔죠. 그럼 이제 저는 홀가분하잖아. 아, 근데 저 사람 가자고 하는 거 내가 이제 말 들어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편해.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그 다음 주 수요일 또 전화 왔어. 근데 제가요 보세요. 순발력이 있게 저 지난주도 갔다 왔고요. 저 오늘 이래서 못 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스폰서님이 야 이거 매주 가는 건데 왜 못 가냐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말이 딱 막혔어. 그래갖고 이 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고 그냥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명단 작성을 놓고 초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자꾸 뭔가 생각하니까 힘들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수요일 날 되면 쫙 적어놓은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전화해. 1시간 동안 전화 붙들고 있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간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안 와. 그래도 나는 일을 한겨. 왜? 내가 이 사람 막 두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싹이 나더라고. 아니 그래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어딘가 내가 씨를 뿌리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씨가 나. 막. 이게 씨 뿌리는 게 계속 전화하고 세미나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미나를 듣다가 알아들었어요. 저는 계속 가서 듣다가 제가 뭐 경제 상식이나 뭐 잘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진짜 대책 없이 살았던 아줌마예요. 대책 없이 살았던 아줌마. 저는 애터미에 와서 제가 개발이 된 사람이에요. 왜 개발이 됐냐면 애터미를 알기 전과 애터미를 보고 난 후가 제가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걸 그린 거죠. 그리고 애터미를 보고 나니까 애터미 전으로는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보면요. 내가 애터미를 해서 어떻게 산다는 게 보여요. 내가 임페리얼이 가서 내가 임페리얼까지 못 가도 총장까지만 가도 연봉이 2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임페리얼이 안 보였죠. 1억 번 달했는데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다 알아들으니까 회장님이 매일 얘기하세요. 이거 나쁜 일 아니래. 이 유통이 얼마나 최신식 유통이냐고 얘기를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제일 반한 건 큰 돈 벌습니다. 거기에 반했어요. 왜? 제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진짜 큰 돈 벌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 가서 듣다 보니까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 귀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속리산 석세스를 12번만 안 빠지면 성공한대요. 근데 만약에 9월에 갔어. 근데 내 10월에 일이 있어서 못 가고 12월에 가고 뭐 1월에 못 가고 2월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래. 내가 9월에 시작했으면 내년 8월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석세스만 가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래서 잘 알려주셔야 돼. 석세스만 가서 듣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일단 듣다 보면 알아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알아듣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거 12번 가라는 거?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지금은 또 1박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1박을 했잖아. 1박 하니까 좀 식구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밀어놓고 가는 거죠. 보세요. 그럼 제가 편안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그냥 대충 하면 돼. 근데 뭐 애들은 조금씩 컸으니까 그냥 차려놓고 가면 되고 병든 어머니가 문제였죠. 시어머니. 그래서 얘기했어요. 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저 어머니 애터미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래 해서 1박을 가야 되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속리산 가면 거기 문장대까지 놀러 갔다 오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래요? 그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1박 2일 동안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온다고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제일 문제였는데 한 번 갈 때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왜? 갔다 오니까 잘 계시더라고요. 내가 집을 비워도 잘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식구들이 내가 빠지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석세스를 들어갔는데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애터미도 만났죠? 운도 얼마나 좋으냐면 첫 번째 갔는데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국장님이신데 스피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이 제품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싸대. 너무 좋은데 너무 싸요가 아니야. 그분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대. 그래서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자발적으로 한대요. 그 얘기하는 통에 제가 나도 내가 사서 썼는데 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님이 와서 팔았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사서 썼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잘 쓴 소비자를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에 모시고만 오면 성공한대요. 누군가는 이런 일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소비자로서 잘 쓰게 저분을 변하게 해놓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두드려 패든지 약을 먹든지 사정을 하든지 밥을 사 먹이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거기에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모시고 오는 거 거기까지만 하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서 막 얘기해서 세미나 갖다 앉혀놓으면 자기들이 알아듣고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진짜야?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쏙쏙 빨아들이면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그렇지. 이래가면서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거 하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쓴 소비자가 나잖아, 나. 나 같은 아줌마를 데려오라는 거였잖아요. 저요? 엄청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아줌마는 동네 청지빛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얘기하니까 오더라, 안 오더라? 아무도 안 와. 물건 쓰라 해도 쓰더라, 안 쓰더라? 아무도 안 써. 이제 그때부터 난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딱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용기 났잖아요. 근데 회장님 얘기하시잖아요. 성공의 법칙 하나도 안 어려워. 농사 짓는 법칙과 똑같아. 막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생 시나리오 쓰라 그러는데 이제 큰일 났어. 인생 시나리오가 쓸 게 하나도 없는 게. 집도 없죠. 차도 없죠. 여행도 못 가봤죠. 돈도 없죠. 애들 교육도 못 시켰죠. 부모님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죠. 인생 시나리오가 뭐예요? 0점.
혹시 0점인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삐뚤삐뚤은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생각하니까 이게 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세스 세미나에 첫날 가서 아, 내가 결혼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인생을 살긴 살았지만 아, 진짜 엉터리로 살았구나. 근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첫날은 우리 스폰서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직급 목표 쓸 때가 대박이었죠. 직급을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스폰서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3개월 후에 팀장 갈 거니까 너 그때 판매사 가면 돼. 이래요. 아, 그래요? 그럼 판매사. 아, 내가 저기 올 10월에는 국장 갈 거니까 그때 되면 넌 팀장 가는겨. 아, 그래요? 그죠? 얼마나 순수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된다는 데가 너무 재밌었어요. 된다니까 믿고 가면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힘든 거죠. 믿어지면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우리 남편한테 진짜 얘기했어요. 여보, 나 애터미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찾아가지 마. 이렇게. 근데 제가요, 우리 남편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 366일 술을 드셔. 꼴초에다가 술을 드셔. 그럼 맨정신이 아니라 늘 술에 절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술에 절어 계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뭐라고 하면 아닌 것도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끝났죠. 뭐 하지 말라고는 아니었잖아. 그지? 아는 사람만 안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까짓 게 해서 뭘 성공하겠냐. 그러니까 내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안 하면 창피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딱 비전을 보고 달라지면요.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그냥 예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주진선이는 죽었고 애터미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알았어. 이러고 저는 제 할 방법을 또 찾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선포를 했으니까 인생 시나리오 붙이란다고 저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고. 근데요, 처음에는 엄청 재밌더라고요. 현장을 안 가니까 재밌는 게. 보세요. 세미나장 가서 세미나 들어오면 내가 그냥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돼서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애들도 막 해주고 아이고 씨 저 서 있는 옷 가서 백화점 가서 막 사 입고 여자들 그거 꿈 아니에요? 맨날 내가 누워있는 옷만 사 입어야 해요? 저 가서 서 있는 옷 막 사 입고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씨 이런 거 할 수 있고 센터에 가도 이쁘다 그러기만 하지 뭘 하라고 안 시키지 얼마나 행복해? 근데 센터 가면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이 성공의 8단계 해놓고 자기가 서울에서 다단계를 쫄딱 말아먹고 청주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화장품 25개를 사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개척을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왔대. 이걸요 또 매일 하네. 그럼 제가 알아들어 이제 못 알아들어?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뭘 하라는 거잖아. 이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했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런 영업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여기에도 말이 있고 여기에도 말이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온다? 그죠? 그게 초보자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1,000만 원 번다 그래도 일단 안 나와. 안 해본 짓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한 서너 명 있으면 못 가고 옆집 가게 가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보다가 문도요 확 못 열어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막 너무너무 겁나고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 왜냐면 이게 집안 살림만 하다가 제가 지금 나간 거잖아요. 사람 뭐 별로 만날 일이 없었잖아. 뭐 남편 있고 애 있고 뭐 가족만 보고 살다가 이제 바깥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였잖아요. 아유, 진짜 사장님 너무 무서워요. 탁 쳐다봐. 문 열린가 동시에 탁 쳐다봐. 아이고 이런 환장할 일이 있어.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터미하세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나와가고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제가 진짜 이게 이래요. 저기요,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장님 딱 아래로 보고, 아, 됐거든요? 이래요. 그럼 끝났어. 그럼, 아, 예, 이러고 문 닫고, 옆집 가게 앞에 가서 또 한 30분 서서 왔다 갔다 해. 들어가기가 겁이 나가지고. 근데 내가 1,000만 원 벌자 그랬잖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집을 가야 돼? 해야지. 갖고 또 옆집에 가서 또 똑같이 했어요. 했어요. 아, 예. 퇴직하면 끝났어.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돼. 왜? 6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자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살펴야 되잖아. 아, 진짜.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요. 아이씨, 아무리 내가 1,000만 원을 번다 그래도 못할 것 같은 거야. 에이씨, 몰라, 나 이제 안 해. 이러고 집에 가죠. 에이, 몰라. 이러고 집에 가요. 속이 상하고 눈물은 비처럼 쏟아지고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죠. 그 말 못해갖고 사람한테 애터미 전달 못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가서 초청할 때 사람들 안 올 때 안 힘들어요. 왜? 사람 천지빛깔 많으니까. 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저 사람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게 아니고 아이씨 저 사람 많으면 또 다른 사람 올 건데 뭐 천지빛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대책이 없어 제가 그냥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아니 근데 애터미가 그런 일인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에이 몰라 이제 난 이제 내일은 못해 이러고서 이제 밥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냉장고에 인생 시나리오가 딱 붙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꼭 쓰셔가지고 내가 보는데 붙이셔야 돼.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했잖아. 나 애터미에서 앞으로 이렇게 설 거라고 막 얘기했잖아.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남편 낚시터 사준다 그랬어요. 낚시터. 매일 낚시터에 가서 3박 4일 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자기가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스탠트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은 제가 그러면 캠핑카를 사줄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제가 크라운 가면 사줄 거예요. 1억 가지고 사준다 그랬어요. 반드시 사줄 거예요. 그래갖고 맨정신에는 말 안 해. 술 한잔 먹고 오면 꼭 얘기해요. 저희가 오송에도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 놨는데 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못 살아. 답답해갖고 못 살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택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살면 여자들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주택 살면 남자들이 할 일이 많지. 근데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주택에 살아요. 그럼 나는 저기 아파트에 못 사는데 어떻게 고민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 캠핑카 하나 사줄 테니까 그거 끌고 전국을 다녀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의 꿈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보세요. 말하는 대로 답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서 여보 그러니까 22년, 23, 24년도에 내가 크라운을 갈 거니까 그때는 내가 당신 캠핑카 하나 사줄 거야. 3억 받아가지고요. 1억 우리 같이 가는 파트너 뿌리고 1억 세금 내고 1억 남편 차 사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 아니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쳐다보면서 제가 아휴, 내가 왜 저거는 써놔가지고 가족들한테 왜 얘기는 해놔가지고 이제 속으로 그래가면서 이제 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밥이나 해먹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러고 이제 또 자는 거죠. 근데 잠이 오겠어요? 근데 내일 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와. 자는 돈 많은 돈 그냥 그렇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지방을 나가는 이 발이요 천근만근이요. 진짜 천근만근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또 나간 거예요. 그 일을요 그냥 똑같이 계속 한 거예요. 왜?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일단 될 때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말 띄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얘기했죠. 그냥 그때는 이제 너무 또 답답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애터미 얘기한 게 아니라 원자력 연구원 얘기를 했지. 지금은 애터미 얘기하면 그거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돈은 안 되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돈 안 되는 사람만 봤으니까 안 되지. 나 돈 되거든요. 그죠? 돈 되는 사람을 보고 말해야지. 제가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편한 옷 입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아줌마인지 아무도 몰라. 우리 동네에선. 그죠? 응. 아니 그냥 주택에 사니까 사람들 안 만나니까 그냥 뭐 슈퍼 아줌마도 내가 그렇게 많이 버는 아줌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워낙 생김새가
예, 동남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촌스러운 매력이 저예요. 예. 아, 그래도 너무 행복하잖아. 그렇게 될 때까지 얘기해서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컨택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그 컨택도요, 제가 뭘 잘해서 컨택한 게 아니고 제품이 컨택한 거예요. 세미나를 늘 듣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그냥 아는 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 장소에 가서 듣다 보면 자꾸 새로운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반드시 여러분이 카톡을 먼저 해놔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가서 만나지. 아,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해서 해야 되면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또 안 하게 돼. 그러면 세미나장에서 누가 생각났다? 그럼 반드시 카톡을 보내세요. 어머나 언니 잘 있었어. 처음부터 만나서 뭐 애텀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동안에 연락 안 했으니까. 수다를 좀 떨고 그죠? 며칠 수다 떨다가 언니 밥 먹자 이래서 같이 밥 먹고 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놓치면 그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 집을 갔는데 그 언니 남편이 말기 암 환자였다니까. 제가 거기다 해몽을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용감한겨. 근데 팔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반품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반품 당연히 들어오죠. 말기암 환자가 한 포 먹었으니까 밤새 잠 잤겠어요. 설사하고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그 말기암 환자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설사 딱딱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야,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좋아도 내 못 먹이겠다. 가져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중요한 건 이 언니한테서 소개가 나온 거예요. 야, 이 제품이 이렇게 좋으면 내 동생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동생이 키도 요만하고 허리는 요만한 애가 아프기 시작하면 한 2달씩 누워있는 애가 있어. 걔한테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품을 기밀었는데 그 제품이 소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진짜 소개받은 집에 가서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야가 저 해머인 말고 화장품 좀 줘보세요. 이래요. 아, 제가 옛날에 하이리빙 교육도 받아봤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네. 이래가지고 화장품 팔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세미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세미나 간 날 김광열 임페리얼님이 쓰러져 죽는 줄 알았대요. 저 주진선 아줌마도 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줌마가 또 더 이상한 아줌마를 데리고 옮겨 지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본부장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센터를 하니까 자꾸 교차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저 구미 한마음센터 이은미 본부장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주진선 본부장님 엄청 보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애터미 하러 나갔더니 진짜 이상한 아줌마가 좀 애터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미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 센터는 제일 1등으로 출근해서 맨날 앞에 앉아 있어. 계보도 열어보면 회원도 하나도 못 내려가 매출도 하나도 없는 아줌마가 맨날 와서 아주 속이 터졌대.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왜 파트너라고 오시면 뭔가 알아듣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회원도 못 따라 사람도 못 데리고 와 매출도 안 일어나 어떻게 성공시킬게요. 그죠? 아니 지금은 그걸 이해를 해요. 내가 나도 내 파트너 오면 이분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성공시키냐고요. 근데 이 성공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마음을 열어서 자기가 액션을 취하면 반드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나온다 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뭔가 이 법칙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이런 도구를 만났잖아요. 세상에 없는 이런 도구를 만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일단 시키는 대로 했죠. 제품 전달하라니까 제품 전달했고 사람 데려오라니까 사람 데려왔잖아. 그죠? 근데 뭐 혼자 개척 다니다가 이제 이 친구가 또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니까 야 그때는요. 아이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내가 갑이요. 내가 그냥 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이 기운만 있으면 애터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개척 다니다가 한 집에 가서 제품 전달했는데 열라 얘기했더니 이분이 케어 쓰라고 얘기했더니요. 펑크렌징 하나 사요. 개척하면 그래요. 이게 세트로 잘 안 사.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복이 있으려니까 펑크렌징 쓴 아들이 여드름이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가 잇몸이 맨날 막 뭐가 막 나고 불편했었는데 치약 한 세트 사라니까 15,000원짜리 안 사고 3,000원짜리 한 개 사.
아, 그래도 팔았지면 어떡해. 그죠? 써봐야 하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야. 그죠? 그냥도 줄 판인데.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주면 이 제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뭔가 큰 걸 그냥 줄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받으면 그 귀한 걸 몰라요. 내가 내 돈 내고 무조건 사게 해야 돼요. 그리고 회원 등록했다고 거기다 내가 매출을 딱 치면 안 돼. 얘가 물건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사업이에요. 아주 죽을 것 같이 쏙이 막 그 쑥검댕이가 돼갖고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지키시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이 뭐죠? 잇몸이 이랬던 친구가 치약 써보고 괜찮아지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세트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고 설머 화장품 영양크림 하나에 30만 원짜리를 쓰던 자매가 애터미 한 세트에 76,500원 하는 거 너무 싸서 못 쓰겠다고 하던 사람이 체험하고 나서는 말이 틀려졌어요. 바깥의 화장품은 그 영양크림 하나 쓰면요. 오후 되면 여기 막 당긴대요. 우리는 당겨요? 안 당기잖아. 하루 종일 아침에 발라도 하루 종일 괜찮잖아. 근데 다른 화장품들은 그렇대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스킨 로션만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릴 수 없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썼었는데 영양크림 하나만 써도 하루 종일 촉촉하다는 거예요. 막 갈라지는 게 없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 봐라. 세미나에 가야지. 이렇게 세미나 가자고 또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찾아서 하시면 되지만 내가 뭔가 초기에 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얘기하는 걸 잘 듣고 빨리 실행을 하세요. 저는 알아들으면 그 즉시 해요. 제가 안 움직이는 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들으면 몸이 움직여. 왜? 아유, 여러분 저 여기서는 우리 저기 김민수 총장님, 김태훈 총장님 저가 다 2억 연봉자잖아요. 우리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아니 내가 50만 원 버니까 우리 조치순 단장님이 100만 원 버셔. 아 그래서 열려 따라가갖고 내가 100만 원 버니까 또 200으로 확 올라가네? 아니 내가 200 버니까 이분은 500으로 확 올라가네? 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마케팅 플랜을 풀었을 때는 그 숫자만 보이지 이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비자를 만들면서 2년 6개월 되니까 오토가 되더라고요. 2년 6개월 되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그냥 계속 하고 다녔는데 이 말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해도요. 2년 6개월 되니까 200거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서 이 200거리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근데 이게 200이 자꾸 커지는 돈이잖아요. 다른 데는 이 200으로 평생 가지만 애터미는 이 200이 400이 되고 800이 되고 2000이 되고 4000이 되고 올라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스폰서님 받는 거랑 내가 받는 거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2년 6개월 됐을 때 제가 완벽한 오토가 됐고 근데 4년 넘으니까 리더스 오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2년 6개월에 오토 판매사 하는데 어떻게 4년 됐을 때 리더스가 돼? 이게 다단계 비밀인 거예요. 이게 다단계 비밀. 그래서 여러분 직급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사장 직급 뭐예요? 직급. 안 가셨어? 세일즈 언제 가실게? 세일즈 가지 말고 그냥 팀장을 가. 응? 세일즈 가지 말고. 아니 맑게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팀장을 가. 왜냐면 지금은 회사에서 국장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열어놨잖아요. 언제 다칠지는 몰라. 그러니까 판매사 팀장 국장을 저기 무구신 사장님 국장 가. 오래됐다며. 국장 가 국장. 들은 세월이 있을 거 아니야. 들은 세월. 봐요. 판매사 가면 보름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쪽 저쪽이에요. 90에서 100만 원 사이. 팀장 가면 프로모션까지 해서 280에서 290이에요. 280에서 290. 수당을 잘 맞추면. 보세요. 얼마가 커졌어요? 수당이 90에서 280, 290이니까 3배가 커진 건가? 4배가 커진 건가? 계산을 뭐 어디 어쨌든. 국장 가면 첫 번째 국장은 한 800 정도 돼요. 700에서 800. 왜? 현금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어디 가야겠어요? 어디 가야겠어? 국장 가요. 아니 여러분 사람 없는데 칠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 가라, 국장 가라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뭐 해야 돼? 동그라미 그려야지.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세요. 나, 국장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뭐다? 여기 팀장이잖아. 팀장. 이렇게 팀. 여러분 다 아는 거 제가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응? 보세요. 오늘 제 얘기 듣고 또 나 내일부터 안 나와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자, 이렇게 한 장만 그려볼게요. 자,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면 여기에 있는 거야. 내 포지션이. 여기 하고 싶어요? 여기 하고 싶어요? 팀장이 낫죠? 그죠? 여러분 이거 다 그리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에이 내가 가오가 있지. 팀장부터 해야지. 응.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에 계신 스폰서랑 상담하시면 돼요. 상담. 제가 오늘 주진선 총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 팀장 가야 되겠어요. 국장 가야 되겠어요. 제 계보도 좀 열어서 저를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진짜 팀워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팀워크. 팀워크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팀워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폰서랑 내 파트너랑 내 소비자들과 직급을 함께 놓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달릴 때 이게 팀워크가 다져지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컨택을 했어. 이 사람한테 내가 1년 동안 공을 들였어.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세미나만 가고 센터만 출근하고 매출도 안 하고 직급가라도 안 가고 근데 하겠다 그러고 그죠? 근데 1년 후에 내가 판매사를 보냈어.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난 이렇게 힘든 거 내가 500만 원어치나 사야가는 거 나는 아이고 애터미 돈 들어가서 안 해 이러고 갔어. 갔어. 그러면 제 1년의 시간은 누가 돈 줄게? 파트너가 나오면 여러분 3개월 빡시게 교육시켜가지고 빨리 일단 첫 번째 판매사는 그냥 한번 보내보세요. 첫 번째 판매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겨.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직급이 빠지면 여러분 돈이 안 된다니까? 위에 직급인 분들이 자꾸 직급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애기들은 애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지가 돈 되려고 나보고 자꾸 직급 가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 파트너를 성장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성공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 애터미 하자 내가 손 내밀었거든. 내가 손 내밀었으니까 얘를 성공시켜야죠. 자 보세요. 우리 조치순 단장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냐면 보세요. 아니 내가 회원 5명 달아놓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좌측은 스폰서님들이 쭉 밀고 내려가니까 좌측은 기찻길이요. 끝이 안 나.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기찻길이요. 왜? 스폰서님들이 하시니까. 우측은 버스 정거장이요. 종점이요. 안 내려가 여기가 안 내려. 왜? 내가 하는 거니까 우측은.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나보고 야 나 팀장 갈 거니까 네가 판매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회원 5명인데 그것도 보세요. 아들, 딸, 동생, 조카. 매출이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내가 사서 우리 집 쓰는 거를 맞추는 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그분이 나한테 판매사를 가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파트너 배려 너무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했을 때는 진짜 욕은 할 수가 없고 진짜 아주 엄청 배기 싫었어. 왜 나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 이렇게 사갖고 나보고 이런 걸 가라고 해. 이렇게 했었어요. 생각이. 근데 제가 워낙 소심한 A형이라 말을 못 하잖아. 속으로만 꿍꿍꿍꿍 그러고 있었죠. 근데 대답을 못 했다니까요. 그 375만 원만 있으면 판매사를 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 했다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올게요. 이러고 며칠 고민했다니까. 근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뭐가 돼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안 가면 이분이 팀장을 못 간대. 그러니까 우리 의리가 있잖아. 그죠? 저분이 나한테 애터미를 하라고 했고 저분이 나를 돈 벌게 해준다는데 의리가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어쩌가지?
제가 물건을 잘 팔았다면, 소비자를 잘 만들었다면 이 고민은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워낙 어떻게 생각했다? 그냥 돈으로 사서 내가 다 먹고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보험 깨는 거. 내가 성공할 때까지 안 아프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단순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암보험은 깨면 안 될 것 같아서 암보험 하나만 놔두고 슉 깨가지고 그거 갖고 판매사 갔다니까. 25개 사니까 가도만요, 뭐. 그거 갖고 다 먹고 쓰고 체험 돌리고 끝났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지금 그 상황일 때 판매사를 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직급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나를 끄집어 올린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가니까 그 간 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아, 이렇게 밑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이렇게 돈이 이만큼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되고. 숫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다니까, 저는. 이게 감이 안 오더라니까요. 너무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감이 안 오는데 받아 보니까 아, 이만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보여주잖아. 야, 너 90만 원, 100만 원 벌었지? 나는 200만 원 벌었다. 이러고 보여주시잖아. 그럼 나보다 한 단계 위잖아. 그러면서 안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또 몇 달 있다 국장을 간대. 1년, 2년 키운 게 아니야, 그때는. 왜냐하면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직급을 잡고 가셨어야 됐어. 왜?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병구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가 없잖아. 근데 이덕우가 강의를 너무 잘하잖아. 그러면 세우려면 직급 보내고 돈 만들어야 돼, 안 돼? 해야 되잖아요.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내가 못하는 거를 하게 만들려면 내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 파트너를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김성심 단장님, 그 김광열 임페리얼님이 직급을 해서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그 직급을 가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맞물리니까 조 단장님이 자꾸 날 보고 하자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끌려간 게 이러고 갈게요 이러고 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따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따라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다고. 근데 제가 잘한 건 가자고 할 때마다 저 못 가요 이 소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이걸 돌리기 시작을 해. 내 라인을 돌리기 시작을 해. 막 후원도 더 많이 오고 계보도도 더 많이 뒤지고 누굴 가서 두드려 가지고 얘를 판매사를 만들 거지 찾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팀장을 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단장님이고 총장님인 건 뭐예요? 그때 끌려갔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끌려가는 거여서 도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다니까. 근데 제가 착했으니까 의리가 있고 착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 나도 저거 벌고 싶으니까 그렇게 따라갔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돈을 버는 데는 직급이 항상 걸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팀워크는 이게 팀워크라고요. 직급하는 게 팀워크라고요. 맨날 센터 와서 밥 먹고 스폰서 파트너님 예예 하는 게 팀워크 아니에요. 진짜 팀워크는 직급을 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 판매사도 안 보냈어. 팀장도 안 보냈어. 그냥 사이 되게 좋아.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계획을 세우셔서 1년치 계획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내 파트너랑 상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얘가 신경질을 내. 내 직대 파트너는 신경질을 내요.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랑 상담을 해서 스폰서님이 오셔서 이렇게 미팅 해주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판매사 미팅하는 거하고 본부장님이 판매사 미팅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한 줄로 쭉 내려와서 공유하잖아요. 공유.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파트너를 자꾸 살릴 수밖에 없잖아. 왜? 그래야 임페리얼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초보자시지만 그런 좀 판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단계 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수당을 어떻게 풀어줘요? 다단계로 풀어주잖아. 그럼 우리는 다단계 판을 정확하게 읽어야죠. 읽으셔야 돼. 아는 만큼 해요. 아는 만큼. 아우 제가 국장 시절에 이거 지금처럼만 알았어 봐. 얼마나 더 빨랐겠어. 그리고요 절대 파트너를 믿지 마세요. 제 얘기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주시고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우측을 쭉 해갖고
우측에서 파트너가 몇 분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총장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좌측을 스폰서님이 하니까 그럼 전 좌측이 끝난 거잖아. 스폰서님이 해서 파트너들 나와 있었고 하는데 그 파트너들이 하다가 가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이제 우측을 꺼내놓고 좌측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을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제 소비자로 있는 사람을 스폰서님이 딱 때려갖고 세미나에 앉혀가지고 깨워줬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파트너랑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트너님이 저도 아줌마인데 여기도 아줌마예요. 근데 나보다 한 8살은 더 많아.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이뻐. 내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파트너를 자꾸 내 걸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빨리 내가 현장을 돌아서 이 사람 밑에다가 사람을 하나 찾아붙이세요. 사람을 찾아붙여. 왜? 얘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럼 내가 하나 파트너를 찾아붙이잖아요. 꼬랑지 바로 내려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얘하고만 자꾸 붙들고 앉아서 뭘 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대전에 왔으니까 청주에서 개척하듯이 또 개척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밑으로 붙였다면 저는 지금 쿨아웃 마스터겠죠. 근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제가 늦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어차피 내 사업이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러분 각자가 다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자고 하는데 아니 파트너가 직급 가라 그래도 안 가고요. 세미나 가라 그래도 안 가고요. 출근도 안 하고요. 그건 뭐다? 아직 잘 몰라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근데 오늘 아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파트너보다 내가 더 잘할 줄 알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소개받은 사람들을 내가 막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그 속에서 하나 사람을 찾으세요. 아니 애터미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알면요 스트레스 안 받고 한다니까. 왜? 전 세계로 다 뻗어져 있잖아요. 여기 라인 엄청 전 세계로 막 나가 있잖아요. 그죠? 나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안경 어디예요? 제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애터미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리더스 클럽 올라왔고 스폰서님하고 지금은 늘 항상 하고 있고 네, 총장 갈 때만 저 혼자 갔어요. 본부장은 우리 김성심 단장님이 총장 간다고 저보고 본부장 가라 그래서 갔고요. 저는 간다고 네 하면 가요. 끝난 거예요. 왜? 가다가 딴소리 안 하니까. 힘들면 힘든 걸 가지고 다시 스폰서님하고 미팅해서 이쪽이 여기가 빵꾸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미팅해서 그걸 메꾸고 왜요? 직급은 15일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다음번에 내가 총장 갈 때 다음 달에 갈 걸 이달에 계획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쭉 계획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하죠. 그래서 총장 갈 때는 저희 파트너가 본부장을 자꾸 간다고 하셔가지고 저 집도 없는데 간대요. 아이 가봅시다. 그래갖고 물건 다 사갖고 센터를 하나를 사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로얄 클럽도 들어가고 로얄 마스터도 되고 엄청 좋더만요. 뭐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왔잖아요. 아이고 이런 환장할 노릇이 언니들이 막 다 못한다고 갔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죠? 우린 그랬어요. 막 연세 드신 언니들이 온라인에 이거 줌으로 들어오니까 막 못 들어오고 막 가시고 젊은 것들은 뭐 코옥인지 코인인지 뭐 이런 데로 가고 난리가 났잖아. 어떻게 해야 돼? 또 빨리 방법을 찾아야죠. 회사에서 줌을 하니까 또 줌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매일매일 줌으로 줘야 하고 또 시작했죠 뭐. 아니 사람은요 자꾸 개발이 돼요. 그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7월 달에 저희 조만순 단장님께서 나 단장 갈 거다. 총장 유지할 사람 해갖고 제가 총장 유지할 사람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님이 여러분 밑에 직급은 스폰서님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위에 직급은요 내가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님들이 봐요. 왜? 스폰서님은 빨리 임페리얼을 가고 싶으시잖아. 그죠? 나도 임페리얼 가고 싶거든. 내가 1,000만 원 버니까 2천만 원이 보였고요. 2천만 원 오니까 임페리얼이 막 보여요. 이제 갈 수 있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배웠으니까. 일을 몰랐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는 것만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임페리얼이 보이니까 숨도 안 쉬고 제가 착 들었죠. 대책도 없이 들었어. 뭐가 있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난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냥 할겨 이러고 들었어. 근데 제 위에 계신 스폰서님은 안 들더라고요.
조만순 단장님하고 저 사이에 또 스폰서님 계시거든요. 아니 저분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거야. 아 우리 스폰서님 힘들겠다 그랬죠. 왜냐면 제 밑에서 하나를 더 뽑으면 좀 힘들잖아요. 중간에서 해주시면 좀 나은데. 근데 안 하신다니까 어떡해. 반장님은 가셔야 하고. 그래서 운 좋게 제 밑으로 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 밑에서 총장님 한 분 유지하고 저도 유지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라인에 와서 얘기했죠. 우리 스폰서님이 단장 가신다 그래서 내가 손 들고 왔어요. 끝. 근데 누가 가실 건지 보는 거죠, 저는. 아니, 본부장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유지하신다고 할 건지 새로운 사람이 간다고 할 건지 보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다단계 조금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후에 한 분이 저 본부장 가겠습니다.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또 그 다음날 한 분이 나도 좀 본부장 보내주세요. 이 본부장 한 분을 중심에 놓고 좌우측에서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계보도를 가서 들여다봐도 갈 상황이 아니요, 둘 다. 아, 그 나로 봐서는 그냥 한 분만 갔으면 좋겠어. 나로 봐서는 그렇잖아. 한 분 유지하고 한 분만 가면 무리가 없잖아. 아, 근데 양쪽이 팽팽해. 둘 다 간대야. 근데 난리가 난겨. 어떻게 간다니까. 가야지 뭐. 그래갖고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물건 많이 사고 막 미친 듯이 일하고 가고 나니까 본부장 가신 분들이 훅 성장하더라고요. 훅. 사람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밑에 파트너들하고 훅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 또 뭐가 됐어요? 아, 우리 스폰서님이 위에 스폰서님 직급 갈 때 딱 1번 타자가 됐구나. 이거 됐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유지하신다 하면 또 저 손들어서 또 유지할 거거든요. 임페리얼 간다 하면 저 크라운 갈 거거든요. 아, 그럼 내가 임페리얼 가는 거지. 그동안에 손들 수 있게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일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김성신 단장님 임페리얼 가실 거고 조칠순 단장님 임페리얼, 조만순 단장님 임페리얼 가셔야 되고 그 밑에 또 한 번 또 계세요. 그 다음에 저거든요. 예전에 제가 우리 조만순 단장님보다 1년 먼저 나왔어요. 조칠순 단장님이 회원은 어째 가족부터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얘들이 안 나오니까 나보고 하자 그래갖고 내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서 두 분이 나왔어. 근데 이 두 분이 나만 보면 맨날 예뻐 죽겠대. 그죠? 파트너니까 내가 안 켰는데도 이쁘지? 아, 근데 내 밑에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지 우측 가서 일하잖아. 내가 애기였을 때는요, 그게 언짢더라고요. 언짢아.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서 언짢다고. 내가 애기 때는 그게 언짢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직급을 하는데? 나는 250만 포인트 하는데 자기들은 둘 반 땡 나눠갖고서 250을 한다? 아, 그러니까 또 더 기분이 나쁜 거야. 그죠? 이게 애기 마음이에요, 애기. 근데 이분들은 나만 보면 이뻐 죽겠대. 스피치를 하라고 시키니까 자기는 파트너 한 사람도 없는데 세미나를 왔냐?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나는 뭐예요? 아니, 그럼 난 유령인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폰서가 꼴비기 싫으니까 세미나장 가서 저기 오잖아. 그럼 이러고 가. 안 봐. 역정이 나가지고. 안 보는 거야, 왜? 나 너 싫거든 이거 말도 못하고 소개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혼자 도망가는 거야. 그럴 때는요 제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그 사람들 보기가 싫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뭐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잊어먹었어. 아, 밑에 나와서 두 줄 하는 사람, 위에 늦게 나와서 한 줄 하는 사람. 아, 이건 알 수 없는 걸 내가 알으라고 저 사람들한테 때를 쓰는 거구나. 왜?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 수 없잖아. 그죠? 그거가 똑같은 걸 내가 자꾸 하라고 시켰구나. 아유, 네가 멍청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세미나장 가는데 저기서 보이잖아요. 제가 뛰어갔어요. 아이고, 스펀더님 오셨어요? 방코맹맹이 소리로 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걸 바꿔야 되니까. 알았으니까 바꿔야지. 빨리빨리. 근데 처음에는 척했죠.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야. 그 사람이 믿고 그냥 역정 날 때는 내가 막 보기만 해도 막 끌어올라. 근데 내가 이걸 척하고 나니까 어머 내 마음이 천사가 돼서 편해졌네. 그래서 척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씨 네가 늦게 나왔으니까 내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유 스폰서님이 늦게 가면 비전 아니다. 제발 좀 빨리 가셔요. 일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파트너가 나 미워하시거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예쁘다고 계속 하세요. 그럼 그 파트너가 어느 날 깨닫고 아이고 우리 스폰서님 감사하다 소리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어른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기저귀 차고 있어가지고 그런 짓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어른 됐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있고 애덤이가 정말 성공인자일 필요도 없어도 내가 진짜 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현장 가서 8시간 일하세요. 8시간. 자, 오전에 지금 강의 듣고 현장으로 가서 일하시면 8시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하십니다. 매일. 매일. 가정 상황상 저도 주말에는 일을 못 했거든요. 이제 환자 보살펴야 되니까. 근데 그 외 시간에는 매일 현장 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럼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하면 이게 쓰나미가 돼서 어느 날 확 결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임페리얼까지 가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저 꿈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절대. 이씨 내가 할 수도 없는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더 보세요. 그냥 주저리 떠들어도 돈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초기의 힘드심만 견디시고 직급을 다 계획해서 스폰서 파트너 팀워크로 가시면 누구보다도 우리 이 센터 사장님들이 많이 벌어가시는 그런 사장님들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김미숙 총장님이 저 와서 강의해라 그랬을 때 저는 어차피 시키면 해야 되는 거 알아서 그냥 그냥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바빠 이 소리 안 해요. 어차피 할 건데 그냥 얼렁얼렁 하고 지나가는 게 낫잖아.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목표 세운 대로 이게 시간차만 좀 있지 다 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들 밑에 정말 좌우측을 끝내줄 파트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다 성공하시는 사장님들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